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025 올해 책 연말 결산 영상입니다. 정말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게 그야말로 시간이 훅 가버린 올 한 해였는데요. 올해에도 많은 책들을 읽었고 또 이 카페 저 카페 가서 독서하는 즐거움을 오롯이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 별 5개를 준 책들을 가져와서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 별 5개 그렇게 쉽게 주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책들 믿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셔야 할 게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오늘 소개하는 순서는 순위가 아니라 제가 읽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이 책들은 이미 영상에서 정식으로 리뷰를 다 한 책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줄거리나 내용 소개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리뷰 영상 링크를 다 기재해 둘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리뷰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연말 결산이니만큼 제가 왜 이 책들에 별 5개를 주었는지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점들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책. 이 책은 제가 리뷰 제목도 올해의 첫 별 5개라고 지었을 만큼 확신의 책이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홍한별 번역가의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출판사는 위고이고요. 지적으로 충만하고 깊이 있는 책을 읽고 싶으십니까? 이 책을 읽으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 책을 읽으십시오. 많이들 아시겠지만 홍한별 번역가님께서는 오랜 세월 정말 많은 책들을 번역해 오신 분이고 저 역시 번역가분들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일단 그 책에 홍한별 옮김이라고 적혀 있으면 믿고 읽는 편이거든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책은 번역에 관한 에세이 그리고 인문학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덱스를 정말 많이 붙여줬습니다. 이것도 인상적인 것들 중에서 골라서 붙인 거지 사실상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번역에 관해 기억하고 싶은 내용과 또 번역에 대한 번역가님의 고민, 의견, 아름다운 문장들을 읽을 수 있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번역의 역사나 어떤 미묘한 점들, 논쟁적인 부분, 힘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나 흥미로웠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토록 깊이 고민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의 글은 정말 얼마나 읽는 사람을 감동시키는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까지도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책에 이제 인공지능과 번역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번역가님이 인공지능이라는 똑똑한 기계에 의탁해서 생산하기만 하면 우리의 언어는 거울의 방에 갇힌 채 메아리의 방, 반향실에서처럼 자기 목소리만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살아가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번역뿐만 아니라 뭐 예술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이런 삶의 전반에서 과연 나는 거울의 방 안에서처럼 점점 비슷해지고 동질화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가? 물론 결코 아니겠죠.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아름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시행착오와 고민, 도전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바로 이 책이 그 증거다. 아무튼 여러분 이 책은 제발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제목만 멋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표지도 굉장히 멋있고 내용까지 모든 것이 멋있는 책. 올해 별 5개 스타트를 너무나 완벽하게 끊어준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책은 제 연말 결산 영상에 과학 분야의 책이 오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정우현 교수의 생명을 묻다 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이른비입니다. 현대 과학이 놓치고 있는 생명에 관한 15가지 질문을 짚어보는 책인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책 리뷰를 하면서도 과학책을 이토록 재미있게 읽을 줄 몰랐는데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 자체로 너무나 드문 일이라서 그것도 기억에 남는데 현대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막연하게 믿는 것들이 있고 혹은 잘못 알고 있는데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테고 뭐 과학자도 아닌데 한두 가지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겠어 싶지만 이러한 태도나 사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거나 켜켜이 쌓이면 분명 그 과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특히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이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책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과학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의 명문장 철학이 없는 생물학은 위험한 도구에 불과하다.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부가 된 책이었고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적혀 있어서 처음에 이제 과학책이라고 겁먹었던 그런 제 모습이 무색할 만큼 어렵지 않게 완독을 했습니다. 정우현 교수님의 신작 나쁜 유전자도 올해 안에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책을 아직 펼쳐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도 조울이라는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을 묻다. 이 책 정말 많은 분들께서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전공자든 아니든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있든 아니든 진짜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업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오늘 소개하는 책들 중에 딱 한 권은 도저히 안 되겠고 두 권만 골라서 무인도에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우선 이 책을 고를 것 같습니다. 신종원 작가의 불새, 출판사는 소전서가이고요. 소전서가에서 무상으로 보내주셨던 책인데 광고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이 책을 향한 저의 사랑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실을 경험하고 성직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젊은 신부 바오로, 그리고 스페인의 발렌시아 대성당에서 도난당한 성배, 이 세상이 탄생할 때부터 모든 것을 목격해온 불새, 8세기의 무슬림 왕자, 원탁의 기사 갤러에드, 그리고 순교를 앞둔 베드로까지 일단은 이 성배를 둘러싸고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제 마음을 그야말로 후벼 팠던 이유라 하면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을 이렇게 책장을 넘긴 어느 순간에 정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내보일 수 없었던 저의 어떤 두려움, 본심, 그리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겹겹으로 쌓아왔던 벽이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를 그야말로 경험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경험을 했던 게 거의 처음이었고 약간 당황스러울 만큼 제 마음속 깊숙이 이렇게 찔러서 워낙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읽는 사람마다 각자의 고민이 있을 테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이 책을 읽는 다른 분들도 반드시 똑같이 하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랬고 그리고 이거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고귀한 정신이나 영혼보다도 일단 살아있음,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를 찬미하고 지지하는 책이다. 그 점에서 정말 큰 위로가 됐던 책이고 이 책이 저에게 준 위로는 또 약간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층위의 것이에요. 제가 리뷰에서도 그랬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이 책이 내 책장에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은 이 책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책은 2025년 한가운데에서 약간 북극성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런 아주 저에게는 커다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 저는 이 책에 밑줄뿐만 아니라 메모도 정말 많이 했고 이렇게 자료조사까지 하면서 너무 열심히 읽었어요. 다음으로 또 별 5개를 매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리베카 솔릿 작가의 오웰의 장미, 출판사는 반비이고요. 이 책도 인덱스를 정말 많이 붙였는데요. 영상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지 오웰이 가꾸었던 정원과 장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정말 사방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책입니다. 논픽션이고요. 조지 오웰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지 오웰과 그의 장미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역사와 사회, 문화, 기후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요. 위기의 시대에 기쁨으로 저항하는 법이라는 부제처럼 계급주의와 불평등, 전체주의, 불공정한 노동과 착취가 도사리는 이 세계에서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일상의 기쁨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임을 아는 것이 이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윤리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읽는 리베카 솔릿 작가의 책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의 책이 리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것도 있어요. 이 책은 이것에 관한 책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랄까 마인드맵을 하듯이 이야기가 이렇게 한계를 모르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작가의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잘 쓰인 논픽션을 읽는 즐거움을 오롯이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논픽션이라고 하면은 흔히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책의 내용 그 자체에만 주목하면서 읽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논픽션의 글쓰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을 파고드는 논픽션을 만날 때의 기쁨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정말 멋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오랫동안 책장에 꽂아두기만 했었는데 이제야 읽게 돼서 그 점이 네, 머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읽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표지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역시 더 멋있는 책,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책, 아까 오늘 이야기하는 책들 중에 2권만 골라서 무인도에 가져갈 수 있다 그거 하나는 불새라고 했잖아요. 다른 하나는 이 책입니다.
구병모 작가의 절창,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불새가 2025년 상반기의 북극성 같은 존재라면 이 절창은 2025년 하반기의 북극성 같은 존재. 절창을 읽었고요. 브이로그와 리뷰를 촬영을 했고요.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읽었고요. 랜선 팬사인회에 참여를 했고요. 설왕설래에 가서 직접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인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오디오북까지 나와서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로서 또 팬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한 셈인데 아직도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갈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갈망하고 있어요. 타인의 상처를 만져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는 여자, 그 여자에게 마음을 낱낱이 읽히고 싶은 남자, 이 관계성과 이들의 서사가 얼마나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서 브이로그와 리뷰에서 생생하게 전달을 한 것 같고요. 이 책이 제 마음에 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긴 이유는 우선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오독에 관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어쩌면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에서 감정은 생겨나고 관계는 시작된다라는 것. 그러니 매번 많이 불안하겠지만 그것이 너만의 문제는 아님을 기억하라고 이 책이 저에게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숙제이자 약간 풀어낼 수 없는 과제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였달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에게 그것은 어떤 수수께끼로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좀 마음이 놓였고 그리고 또 이 책이 정말 매 페이지 명문장의 향연인데 그 중에서도 문득문득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라는 행위가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지 않도록 거두는 법입니다. 나는 왜 읽는가? 그리고 왜 쓰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사는 내내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의 읽기와 쓰기를 정의하는 그 한 줄을 제가 갖지 못해서 정말 괴로울 때도 있었고 그럴듯한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하나 100% 들어맞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내 영혼은 부서지지 않을 수 있었다. 애초에 영혼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작정하고 읽고 쓴 게 아니었는데도 이것만큼은 정말 부인할 수 없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초반에서 이 문장을 읽자마자 정말 마음속에 그게 각인이 됐고 이 책을 이미 깊이 사랑하는 채로 점점 더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절창 오디오북이 나왔거든요. 절창 아리 하시는 분들 제발 오디오북까지 들어주세요.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아까 말한 명문장의 향연을 낭독으로 듣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경험이고 또 색다른 경험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재미가 없으십니까? 문호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심장이 두근거린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십니까? 문호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한테 주어진 지극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창 오디오북 들으라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책 2권은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들. 박완서 작가의 그만 턴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리고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입니다.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이고요. 소설로 그린 자화상 1권과 2권이고 박완서 작가님께서 당신의 삶을 정말 소상히 담은 소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둔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책은 작가님의 유년 시절부터 대학에 입학한 직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점까지 그리고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이 책은 그 이후부터 미군 PX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시기를 그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와서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올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새삼스럽게 느껴질까 싶기는 합니다. 작가님께서 한국문학의 거목이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님이시고 워낙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의 인생책이기도 하고 이 작품들이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새삼스럽기는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2025년 가을이 되어서야 이 2권을 한 호흡으로 제대로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다른 독자분들보다 늦게 읽었습니다. 네, 한 개인의 가족사와 내밀한 마음을 솔직히 그린 소설이기도 하면서 일제강점기 말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은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십 년 전 일인데도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정말 세밀하고 생생하게 그려냈다라는 점에서 당시 사회와 전시 상황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비판하는 그 형형한 눈빛과 목소리가 담겼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모든 문장에 힘이 있고 밀도가 있고 위트도 담겨있다라는 점에서 읽으면서 정말 문장 단위로, 문단 단위로, 장면 단위로
매번 감탄을 했습니다. 진짜 책장을 넘기면서 감탄의 연속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전쟁이라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놓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리뷰에서도 말을 했지만 전쟁을 겪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비극적이었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됨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절절하게 깨달았고요. 앞으로 읽을 수 있는 작가님의 작품들이 그리고 볼륨이 큰 작품들이 몇 권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든든해지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의 인생 책이었겠지만 다시 한번 저는 2025년에 읽었기 때문에 2025년 올해의 책으로 고른 거고요. 다시 한번 제가 늦게 읽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2025년 한 해를 정말 많은 책들이 풍성하게 또 채워주었지만 특히 빛내준 그런 7권의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에 붙인 인덱스의 수만 봐도 제가 이 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제발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 책들은 진짜 제발이라는 수식을 붙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책들입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고 또 답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틈틈이 표현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렇게 연말이 되고 뭔가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이렇게 영상에서 말을 전하게 돼서 머쓱하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정말 여러분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많이 남겨주셔서 2025년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마지막 영상까지 작업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2026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읽고 또 영상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조금 더 가뿐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잉!